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반입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 채무가 흩어져 있고 그 채무들이 이제 중금리 혹은 고금리, 그러니까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 안 좋은 이자가 높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이런 중금리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통대안이라는 상품이죠. 솔직히 뭐 상품 중에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이 통대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금 채무를 이용을 해서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다 보면 이 통대안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 알겠어, 통대안으로 해.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금리도 있단 말이에요. 저금리도. 근데 어차피 이걸 저금리로 대안하는데 왜 꼭 굳이 이 저금리 있는 것까지 다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저금리로 받아야 되냐 이거죠. 이게 불만인 분들이 있어요. 아니 꼭 이걸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것도 저금리인데, 이런 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굳이 이걸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안 와도 되는 분들은 이제 제가 부분 대안이라고 해가지고 처리를 해드리고, 이걸 굳이 상환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분의 사례를 들면서 왜 꼭 이걸 상환을 해야 되냐, 이 저금리까지 상환을 해야 되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 자격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공무원에 한해서 라고 봐도 돼요. 이제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중에서도 이제 기존에 채무가 좀 있어도 은행, 협약은행에서 얼마까지 나오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들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분의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재 공무원 7급이에요. 7급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근무 기간이 1992년도부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연봉은 약 6,300만 원이신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면 일단 아파트 담보대출로 은행회가 1억 2,813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캐피탈. 아니다. 캐피탈이 아니라 은행, 또 은행에 대출이 한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은 퇴직금 담보대출이에요. 퇴담. 그리고 캐피탈에가 2,323만 원. 그리고 카드론 한 곳에가 2,498만 원. 또 카드론 한 곳에가 1,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채무가. 자, 총 더하면 일단 담보는 제외를 할게요. 담보는 어차피 상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담보도 1금융권이 아닌 뭐 2금융권에서 이용하는 거라면 복잡해집니다, 이제. 근데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면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 이것만 단순히, 자, 1 하나 넘어가고 2 4 8 13 6 7, 8, 90, 11 1억 1,321만 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연봉 6,300이에요.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있어. 일반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쁘진 않아요. 은행 비중이 나쁘진 않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부채가 많아서 이게 문제긴 한데, 근데 이분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이라면 시중 금융사에서 가장 우대를 해주는 직군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분께서 신용대출도 아니고 퇴직금 담보예요. 퇴직금 담보. 퇴직금 담보를 5천만 원이 가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은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 절반 50%까지 담보대출 받을 수 있죠. 근데 50%이긴 하지만 최대가 5천만 원까지고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퇴직금 담보는 그렇게 퇴직금만 쌓여 있는 분이면 누구나 나오는 건데 문제가 신용대출이 없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출을 잘못 받았다라는 거죠. 퇴직금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좀 더 낮습니다. 이 채무자분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찌됐든 내가 뭐 안 갚을 돈도 아니고 갚을 돈이니까 이왕이면 이자 낮은 걸로 쓰자. 맞는 생각이 여기까지. 당연한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갚을 돈이니까 이왕이면 단돈 얼마라도 이자를 적게 내는 걸 써야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쓰고 더 이상 안 쓰면 괜찮아 이제. 이게 없으면 매우 잘 생각하시고 잘 이용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돈이 또 필요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금융권 카드를 이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리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중금리가 돼버리죠. 만약 이분께서 그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신용대출부터 이용했다. 근데 돈이 또 필요했다. 그럼 그분은 그 신용대출 받고 그리고 나서 퇴직금 담보대출 받았으면 이분은 채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부채 내용이. 근데 한 번에 이 선택이 잘못돼가지고 대출 내역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통대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이미 통대안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고 본인도 통대안이 어떤 상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그런데 문제가 다들 이걸 상환해야 된다고 한다. 이것을 나는 이거 아깝다. 솔직히 이자도 굉장히 낮고 이것까지 상환하면 솔직히 통대안 수수료 있지 않냐. 수수료까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거 상환 안 하고 안 해주면 안 되냐? 좀 그러고 해주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지만 그런 식으로 이걸 상환 안 하고 좀 나머지만 해주면 안 돼요. 나머지 것만 해가지고 얼마예요? 나머지 것만 하면 얼마지 이게? 어디 보자. 1. 여기까지는 똑같구나. 3, 2, 1.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가니까 여기서 5만 빼면 되지. 미련해. 6,321만 원이요. 연봉 6,300인데 퇴직금 5,000 있어요. 이거 퇴직금 담보대출, 이거 담보대출로 인정 안 합니다. 일반 신용대출로 인정해요. 금융사에서. 그러면 연봉 6,300인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5,000 있다. 그럼 이분은 추가로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가 봤을 때 2, 3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6,300, 3,000 나왔다 쳐요. 6,300이 여기다 수수료 포함하면 7천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죠? 나머지 4,000은 어디서 받아? 다시 이금융권에서 받아야 돼, 이금융권. 그러면 지금 이금융권에 있는 대출만 해도 6,300인데 4,000을 이금융권 받으면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제가 이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 저희가 뭐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인데 나머지는 다시 이금융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2천, 나머지 5천을 은행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고객님들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걸 상환을 안 하면 안 되는지. 대신에 이걸 예를 들어서 상환을 해버려. 이걸 그냥 다 없애. 다 상환을 해버린다. 그럼 이분은 신용대출 하나도 없잖아. 그럼 6,300이니까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최소 7, 8천은 돼요. 7, 8천에다가 그럼 받고 나서 퇴직금 담보대출 5천 받아봐봐. 이 모든 채무를 다 은행 저금리로 다 대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놔둬버리면 퇴직금 담보대출 이걸 놔둬버리면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2, 3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4천만 원 정도는 다시 금융권 받아야 돼. 이것 좀 아끼려고. 조금은 아니죠. 이것도 많은 금액이지.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자 차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융권 가면 금리 한 중금리 또 이용해야 돼요. 대출을 딱 1년 이용하고 많아요. 만약에 1년 딱 이용하고 나는 그 1년 안에 갚을 수 있다, 아니면 1년만 이용하면 다 갚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당연해요. 생각할 필요 없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왜? 여기에 따른 스스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만기 때까지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럼 5년 동안 나갈 이자를 계산해봐요. 10%대 중반, 15% 잡아봐요. 5년 동안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 계산 안 해봐서. 어마어마하죠. 근데 공무원의 경우 신용대출 받으면 5% 미만이에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이자가 3분의 1은 나는데 이거 주기 싫어서?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죠. 결정은 이제 고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면 진행해드리는 거고, 고객님이 막무가내로 나는 이거 놔두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왜? 나머지 부족한 거 이거 몇 건 받아야 된다라는 걸 동의를 해 주시면 진행을 해드리겠다, 원하시는 대로. 고객님도 뭐 이거 뭐 더하기 빼기만 해보면 뭐 이게 아까운 건지 이거 다 상환하는 게 아까운 건지 금방 계산 서죠.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럼 해달라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이거 싸그리 상환 딱. 그리고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가니까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살짝 아쉽기도 하면서 그래도 원한 금액은 나온 거예요. 아쉽기도 하면서라는 뜻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많게는 150%까지도 나와요. 근데 150%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원래 이런 거 대출 없고 그냥 신용이 좋았어 항상. 그러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잖아요. 그럼 150% 받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통대안을 하신 분들은 이전에 신용이 안 좋잖아요. 신용 등급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분들은 계속 좋은 우량 등급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우량이 아니잖아요. 등급이 안 좋다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하죠. 저희도 위양이면 많이 나오면 쉽게 끝날 수 있으니까. 근데 8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조금 아쉬우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던 금액은 딱 나온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8천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퇴다함을 5천을 받은 거죠. 그럼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 1억 1,300인데 1억 3천 받았어. 이거 고객께서 남는 금액은 고객께서 여유자금으로 쓰신다고 다 받으셨어요. 또 한번 또 저금리가 된다고 하면 이용하게 됩니다. 채무자분들. 그렇게 안 좋은 거라고 해도 저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고금리만 이용하다가 저금리 나오면 이때 아니면 또 모르니까 일단 이자가 낮으니까 받아놓고 나중에 쓸데없으면 갚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방향은 이런다는 거죠. 이 저금리를 상환을 안 했으면 이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것까지 다 상환을 하니까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상황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저금리더라도 상환을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이런 게 아니라 굳이 이걸 상환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퇴담이 아니라 그냥 은행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업. 그런 분들은 은행 비중이 좀 낮고, 이제 이 금액은 아니고요. 좀 더 낮고, 이 금액은 비중이 높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은행 이거 놔둬도 이 금액 포함해서 없으나 있으나 똑같은 금액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그런 분들 이거 상환할 필요 없죠. 이것만 상환해서 부분 대안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그 부분 대안이라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퇴직금 담보대출은 또 나오는 대출이니까 다시 받아서 모든 채무를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이걸 상환을 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